SNS에 기록을 하면 돈이 돼요. 직업이 바뀌었고, 내면이 되게 단단해졌고, 사는 곳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성이 보여졌고,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졌어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록을 꾸준히 못하는 다도기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록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는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은 우리 뇌가 기억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들이 다 휘발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왜곡돼요. 기억이 왜곡되면 상대방과 내 기억이 다르니까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도 과거를 뭐 나쁘게 만든다든지 너무 좋게만 만든다든지 삶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면 주관적인 그 내 생각을 객관적인 결과물로 만들잖아요.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어제 기록한 것과 오늘 기록한 게 나누어지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기록의 필요성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면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보통 기록이라고 하면은 투두리스트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히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를 훈련시키는 기록법으로 바꾸면 오늘 꼭 필요한 거를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록을 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록을 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은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억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같은 거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황 파악이 객관적으로 돼서 내 삶의 갈등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SNS에 기록을 하면 돈이 돼요. 근데 이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록을 하면 돈을 번다, 이게 절대 아니라, 저는 SNS에 기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변했냐면 직업이 바뀌었고, 내면이 되게 단단해졌고, 사는 곳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성이 보여졌고,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도 달라졌죠.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한다. 변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친구나 내면이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록을 하더라도 꼭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거인의 노트 책 선정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기록을 하면서 인생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필요성을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걸로 같이 좋지 않을까? 제가 2024년에는 기록을 많이 못했어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조차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독이 분들하고 25년도 잘 기록을 하고 싶어서 선정을 했어요. 책에서 알리사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기록이라는 게 뇌를 망가뜨리는 기록법이 있고, 뇌를 창의적으로 발달시키는 기록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우리는 창의적인 기록법을 아는 방법 쪽으로 책을 봐야겠죠? 117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핵심만 남기고 다 버려라. 우리 독서습관 모임에서 시그니처로 하고 있는 나다움 질문과 한 줄 글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 줄 글쓰기를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만 남기고 한 줄만 남기는 거. 다 줄줄이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필요한 과정이고, 내 생각을 줄줄줄줄 쓰고 나서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 뽑아내는 연습까지 해야만 생각 정리 훈련이 되고 내가 창의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한 줄 글쓰기를 하다 보면 생기는 변화가,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해도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고, 핵심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도 핵심만 뽑아내게 되고, 내 인생에 어떤 게 중요한지 핵심만 찾아내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117페이지에 있는 핵심만 남기고 다 버려라, 그 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 3가지만 던져주세요. 첫 번째는 나에게 기록이란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우연히 기록된 무언가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기록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가장 큰 변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서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다움 질문 이렇게 3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2기 책 첫 번째로 말버릇의 힘이라는 걸
읽었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계속 기록을 해보는 거야. 저는 기록을 할 때 팁이 하나 있어요. 보통 기록을 하면 한 가지 방식을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고집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매달 기록하던 주제가 달라졌었어요. 어떤 때는 나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어떤 때는 브랜딩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어떤 때는 내 감정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어떤 때는 내 꿈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이렇게 계속 달랐었어요. 그렇게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집중하는 기간을 가지면 좋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다음에 만나요. 인생은